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내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이어서 남편분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부부 두 분께서 누구의 잘못이 맞는지 청취자분들에게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강력하게 사연을 올려달라고 요청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내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2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엄마 친구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직장인이었고 성실한 모습과 저에게 매너 좋은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5개월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재테크 관련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희 부부 자산에 관한 부분에도 많은 계획을 세워두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은 배울 점이 많았고 저도 그런 점을 본받아 제 직업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3명뿐이 되지 않은 작은 회사였죠. 제가 받는 월급은 남편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고 그 회사마저도 사실 언제 없어질지 알 수가 없는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저는 그런 불안감에 회사를 그만두고 안전한 직장을 얻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정년이 오래 보장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저라도 안전성이 좋은 공무원을 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아 보였던 것이었죠. 저도 나름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런 저의 결정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눈치를 주었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살이 찌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는 시간도 아까운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아침과 점심을 차려 먹는 시간도 아까웠고 군것질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니 날이 지나갈수록 살이 더 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몸이 통통해지니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회사의 부장님 부인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 날씬하다는 둥 결혼 전 날씬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라고만 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했으면 편하게 지낼 법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용납되지 않았나 봐요. 평생 남편이 원하는 모습으로 제 자신을 억지로 꾸며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남편이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턱하니 막혀왔죠. 그 후로 저는 남편과 부부 관계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은 유부녀로 저도 매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제가 애써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도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고 잠을 청하였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급한 일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 회사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무슨 회사에 저렇게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이 많은 것인지 항상 저런 여자만 보면서 일을 하는 남편이 저에게 만족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들 중 한 명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죠. 가끔 남편 친구들 부부 또는 남편 회사 동료 부부와 부부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른 부부의 남편들은 언제나 자기 아내를 챙기며 살갑게 부부의 정을 과시하지만 저희 남편은 언제나 무뚝뚝한 채로 저를 대하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은 어김없이 부부싸움을 꼭 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죠.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올라오시면 여러 가지 나물이며 반찬들을 해가지고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두십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먼 지방에서까지 저희 부부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집에 오시면 저희가 사는 모습에 대해 잔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집안 청소며 냉장고 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잔소리를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참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어서 제가 하는 공무원 준비에 대해서도 심할 정도로 참견을 하시며 잔소리를 하실 때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오실 때마다 아이를 언제 갖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며 남편과 똑같이 살을 빼라는 잔소리도 빠지지 않고 하시곤 하죠. 저는 제 몸을 사랑합니다. 많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날씬하다고 하여 저까지 그렇게 날씬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원하는 제 마음이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한 번은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점심시간 때쯤이 되어 같이 식사라도 할 생각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 없었고 회사 동료가 남편은 손님 때문에 근처 커피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주변의 커피숍을 다 돌아보았고 한 커피숍에서 남편을 찾았죠. 남편은 어떤 여자와 있었고 예쁘고 날씬한 그 여자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연신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최근에는 저에게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던 남편이 다른 날씬하고 예쁜 여자와 나란히 앉아 웃고 떠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당장 달려가 남편 옆에 있는 여자에게 이 남자는 제 남편인데 당신은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의 친구가 나타났어요. 저도 자주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는 친구였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 친구의 아내였고 남편은 친구와 그의 아내에게 재테크 상품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실수에 그들에게 바로 사과를 했고 남편의 친구와 아내분은 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었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이후 남편은 집에서도 저와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친구의 아내와 그렇게 사이좋게 웃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꼬여버린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편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신청자의 남편입니다. 올해로 39살이 된 3년차 유부남이죠.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실수를 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마음과 비록 자신이 조금 손해볼지라도 남을 위해 배려를 하는 마음이 참 예뻐 보여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제가 철저하게 계산된 그녀의 모습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을 뿐더러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그 달에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점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저도 아내가 꿈을 갖고 열심히 해준다면 공무원 준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하여도 응원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도 저희 가정은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는 말만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할 뿐이지 공무원 시험 준비는 그저 결혼 후 다니기 싫은 회사를 그만둘 변명거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연애를 하기 한 달 전에 지금의 회사를 취직했습니다. 선을 보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 급하게 작은 규모의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아내에게 문제집과 인터넷 강의 등 많은 것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녀는 문제집도 처음에 앞에 몇 장만 보았을 뿐 그 뒤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며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면서 하는 것이라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자신이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간식을 컴퓨터 책상에 가득 쌓아두고 다리도 책상 위에 올려서 의자를 뒤로 젖혀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녀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물론 저도 젊었을 때 미국 드라마 한두 편을 보며 공부를 한 적은 있었지만 아내의 행동은 공부가 아닌 그저 놀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내는 공무원 공부를 한다고 미국 드라마만 보면서 살기에 살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합격할 때까지 이해해달라고 하며 청소도 음식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 오면 9시쯤 됩니다. 그때 힘든 몸을 이끌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녀가 낮에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며 그것들을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있노라면 저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화가 끓어오릅니다. 아내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며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하니 일찍 자리에 눕는 편인데 새벽에 배달 음식이 오는 초인종 소리와 미국 드라마를 보며 신나게 크게 웃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자주 깜짝 놀라며 잠을 깨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 그제서야 그녀는 잘 다녀오라는 한마디를 하고 잠자리에 들러갑니다. 제가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집에서 잠을 자는 듯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미국 드라마만 보면서 지내는 것이 어느새 벌써 3년입니다. 3년이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날씬한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약간 많이 통통한 느낌의 여성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결혼을 한 이후 몸무게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결혼 후 우연하게 본 아내의 옛날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큰 거구의 그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결혼 직후까지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두고 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아내의 몸무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집에 있는 체중계가 100kg뿐이 측정이 되지 않는데 아내는 100kg가 넘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키에 제가 몸무게가 78kg인데 아내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추측컨대 현재 몸무게는 120kg쯤은 거뜬하게 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내는 식탐이 많습니다. 심각할 정도이죠. 아내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출출하다며 밥을 먹습니다. 라면을 5개 정도 끓이고 계란을 5개 정도 넣습니다. 그 외에 떡과 만두도 가득 넣죠.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같이 먹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먹지 않겠다고 하면 아내는 그 많은 양의 라면을 숨도 쉬지 않고 급하게 다 먹어버립니다. 배가 그래도 차지 않는지 국물도 벌컥벌컥 마시며 찬밥을 찾는 아내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코를 드르렁 골며 잠에 듭니다. 라면을 끓인 냄비는 제가 퇴근을 해서 설거지를 해야 하죠. 한 번은 휴가를 받아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의 식생활을 관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내는 아침 식사로 콘프레이크 한 통과 우유 한 통을 먹습니다. 태어나서 한 끼에 콘프레이크 한 통을 다 먹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원래 콘프레이크 한 통이 한 끼 분량이 아니야 하며 껄껄 웃어대며 농담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에 저는 식은땀이 날 뿐입니다. 그리곤 양이 안 차는지 식빵 한 묶음을 잼을 가득가득 올려 바르고 먹습니다. 그리곤 오전 10시쯤이 되면 저에게 출출하지 않냐며 묻고는 흥얼거리며 냉동 만두 2팩을 쪄서 먹습니다. 당연히 점심은 안 먹을 듯 하지만 다시 점심을 먹습니다. 냉동 만두를 모두 쪄먹고는 배달 책자를 뒤적거리며 점심은 뭐를 먹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곤 점심으로 찜닭 대짜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사리를 추가하여 배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달이 오면 바닥에서 급하게 포장을 벗긴 후 밥을 비벼 먹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면 그제서야 미안 하면서 식탁 위로 올라오죠. 먹는 것은 어찌나 빠른지 제가 먹을 준비를 위해 반찬과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으면 아내의 자리에는 이미 뼈가 수두룩하니 쌓여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뺏기는 게 너무 싫은 아내는 제가 식탁에 앉기 전에 닭다리와 날개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상처럼 점심을 먹고 나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다시 코를 골며 낮잠을 잡니다. 그리곤 한 4시쯤이 되면 일어나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서 간식들을 먹죠. 수박 한 통, 아이스크림 큰 것 한 통, 과자 2봉, 입가심 한다며 콜라 한 통, 그리고 7시가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은 꼭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삼겹살 3근을 먹어치우더라고요. 그 많은 고기를 굽고 있으니 집안은 온통 고기 구운 연기뿐이고 저는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서너 점씩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내를 보면 제가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인지 가축 한 마리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될 법하지만 아내는 밤에 또 출출하다며 라면을 끓이고 치킨을 시킵니다. 치킨을 시킬 때는 언제나 2마리씩 판매하는 곳에서 시켜 먹고 그것도 부족한지 라면도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생활비로 쓰는 카드에서 한 달 식비만 300만 원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오직 식비만 300만 원씩 쓰고 있어요. 아이도 없는 단둘이서 살며 심지어 저는 아침도 안 먹고 점심 저녁은 회사 식당에서 먹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식비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 믿겨지나요? 저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아내의 욕을 보이려고 일부러 제가 지어 쓰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세상에 저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제가 판타지 소설이라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먹으니 살이 안 찔래야 안 찔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입니다. 고작 집 앞 슈퍼에 자기 간식을 사러 간다고 하면서 콜택시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밖에서 죽어라 일해서 힘들게 벌어온 돈이 저렇게 다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서운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회사에 예쁜 여자들이 많아서 자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냐며 울면서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배를 두드리며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면 성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아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너무 미안하지만 120kg에 달하는 사람이 코를 드르렁 골며 누워있는데 어떤 남자가 성욕이 생기겠습니까? 아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가 저렇게 변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 성욕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내는 회사 여자들이 예쁘다며 자꾸 질투와 의심을 하지만 제 눈에는 저 여자들도 결국 집에 가면 어떤 무서운 비밀이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여자 자체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100kg가 넘기 전부터 저는 아내의 건강 자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여 무던히도 아내에게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위해 매일 새벽 동네 공원부터 가볍게 걷기 시작하자고 했죠. 뒷산에 가서 운동도 하자고 하였고 그것도 싫으면 제가 함께 다닐 테니 저와 헬스장을 가서 가볍게 걷는 운동만 하고 오자고 정말 여러 번 오랫동안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부탁이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었나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모님에게도 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기에 장모님이 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장모님 역시 결혼 전부터 자기 딸의 저런 모습을 알았던 터라 반쯤 포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주 가끔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안부를 묻는 대화를 주로 하곤 하죠. 하지만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도 크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음식이 나오면 달라집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서는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기 위해 입에 음식을 구겨 넣습니다. 그렇게 같이 먹는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제 음식과 친구들 음식을 탐을 냅니다. 보통 그런 모임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인 친구 와이프분들은 음식을 천천히 먹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분들에게 이 음식 안 드시면 제가 먹어도 되냐고 묻고 그런 제 아내를 보고 친구 와이프분들은 예의상 드셔도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그 음식을 자기 앞으로 모두 가지고 가서 또다시 입안에 우겨 넣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들 하던 대화를 중단하고 제 아내만 신기하다는 듯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부부 모임이 끝나고 제발 다른 사람과 있는 자리에서 식탐을 부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제가 선전포고를 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그리 서운한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친구 와이프들이 예쁘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 제 아내에게 제가 더 이상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오셨어요. 제가 바쁘니 저희 부부 얼굴을 보기 위해 멀리서 올라오셨죠. 평소 아내가 너무 배달 음식만 먹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나물이며 반찬을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필 중요한 손님과 미팅이 있어서 어머니를 터미널까지 마중 갈 수 없었기에 아내에게 며칠 전부터 꼭 마중 나가달라고 신신당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차도 두고 출근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날도 밤새 미국 드라마를 보고 아침에야 잠이 들어 어머니 마중을 나가지 못하였고 어머니는 그 많은 반찬들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저희 집까지 간신히 물어물어 찾아오셨습니다. 미팅할 때 전화기를 무음으로 두어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저는 급하게 집까지 달려갔고 어머니는 집 앞에서 반찬이 든 보자기 꾸러미를 내려놓고 앉아 있으셨습니다. 집에는 아내가 있을 터인데 왜 안 들어가셨는지 여쭈니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아내가 문을 안 열어주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역시나 제가 출근한 사이 족발이며 치킨이며 가득 시켜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리며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 모습을 좋아할까요? 아니, 사위가 그러고 있으면 장모님이라도 좋아하겠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싫어하지 않을까 합니다. 집안은 청소도 안 되어 있어 엉망이고 싱크대는 먹던 음식과 배달 음식통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어머니께서 해오신 반찬들과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풀어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어 나물무침이며 야채와 버섯 위주의 반찬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걸 보고 또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제가 먹을 건 안 해오셨네요. 남편한테 잘 챙겨 먹으라고 일러둘게요.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런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저희 회사로 찾아왔어요. 저는 회식을 아주 가끔 서너 달에 한 번 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회식을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여 모든 회식에 참여를 못하다가 정말 빠질 수 없는 회식에만 가끔 참여를 합니다. 그날은 저희 팀에 새로 입사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축하 자리였기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25살의 어린 나이의 여성분이었죠. 회식 자리에서 아내는 또다시 저를 의심하여 영상통화를 요구하였고 저는 그런 아내의 요구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죠. 새로 들어온 신입 여성분은 어리고 예쁘장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저와 그 신입사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 저를 추궁하고 괴롭혔습니다. 증거라고 있을 것이 없었죠.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도 없고 업무 때도 업무적인 지시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니까요. 아내가 의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영상통화 속에서 그 여자 신입사원이 왜 제 옆자리에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가 통화 중일 때 그분이 저에게 웃으며 물을 따라 주었는데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저희 회사를 찾아온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그 신입사원을 만나 3자 대면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던 아내였기에 저는 자꾸 이러면 제가 부끄러워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하니 저보고 당당하면 왜 부끄러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날 저희 회사를 찾아와 제가 회사에 없자 회사 주변의 수십 군데의 커피숍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 부부의 재테크 문제를 상담해 줄 때 저희를 발견하고는 아내가 뛰어 들어온 것이었죠. 때마침 친구는 화장실에 갔었고 저와 친구 아내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희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친구 아내 멱살을 잡았고 앞에 있는 주스를 친구 아내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바람피는 것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욕을 하였죠. 친구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놀라서 자신의 아내를 챙기었고 저는 그런 친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친구 부부는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아내도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자 저에게 당신이 오해를 사게 만들었으니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더 이상 해줄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아내와 어떻게 잘 살아보아야 할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입니까?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든 결혼 생활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